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져온 논문은 2025년 RAL에 억셉된 Depth Restoration with Interference Mitigation in Multiple LiDAR Depth Cameras DREAM이라는 논문입니다. 네, 저자는 저고요. 목차는 그 인트로와 릴레이티드 워크를 백그라운드에 같이 소개해드리고 그 후에는 논문의 구성을 따랐습니다. 네, 먼저 백그라운드입니다. 네, 뎁스 카메라는 어떤 물체의 거리 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광학 장치로 최근 로보틱스 분야에서 이런 뎁스 정보를 인풋으로 사용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뎁스 카메라는 크게 그 원리에 따라서 코디드 라이, 스테레오, TOF, 라이다 이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좀 더 개선된 어큐레시, 스테빌리티를 제공하는 라이다 뎁스 카메라의 사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다 뎁스 카메라를 여러 대를 사용한다면 뎁스 카메라를 여러 대 사용할 때는 어떤 오클루전 이슈 같은 거를 해결할 수가 있고 FOV가 확장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라이다 뎁스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그 인프라레드 시그널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멀티플 뎁스 카메라 시스템에서는 다른 카메라의 인프라레드 시그널을 받게 되면 간섭의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FOV가 카메라들끼리 FOV가 겹치게 되면 큰 간섭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예시를 이 이미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간섭이 발생하지 않을 때 정상적인 뎁스를 획득한 그 뎁스 데이터고 그 가운데 그림이 그 간섭이 발생했을 때의 뎁스 이미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방식이 하드웨어적으로 싱크를 맞추는 방식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 인텔에서도 어떤 카메라들끼리의 케이블 연결을 통해 하드웨어적으로 싱크를 맞추는 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이 결국 케이블의 연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떤 뎁스 캡처 범위가 한정이 된다는 단점이 있고 또 싱크 자체에 이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하드웨어적으로 싱크를 맞추는 대운의 방식이 그 한 카메라만 켜고 나머지는 끄고 이렇게 온오프 방식으로 동작을 해서 결국 그 싱글 카메라에서 얻는 뎁스 데이터를 획득하는 것처럼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결국 이 프레임의 희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 문제도 뎁스를 복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 딥뉴럴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딥러닝이나 디노이징, 드레이닝 방식들이 등장하면 드레이닝 같은 어떤 이미지 복원 분야들이 등장을 하면서 결국 이 간섭이 발생한 뎁스 이미지도 이미지 복원 방식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모델들은 이렇게 이 멀티플 라이다 뎁스 카메라 시스템에서 간섭이 발생한 뎁스 데이터를 복원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이유가 이 간섭 뎁스 데이터에는 서로 다른 유형의 그 아티팩트가 등장을 하고 이 서로 다른 유형의 아티팩트가 기존의 그 이미지 복원 모델들로는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그 이미지 복원 방식들은 어떤 아키텍처의 비용적인 그 계산이 컴퓨테이셔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게 리얼타임에도 적합하지 않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그 두 가지 종류의 아티팩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런 식으로 간섭이 발생한 뎁스 멀티플 라이다 뎁스 카메라 시스템에서 간섭이 발생한 뎁스에는 두 유형의 분포는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아티팩트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는 센서 아티팩트라고 하는데 그냥 라이다의 자연적인 스캐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센서 아티팩트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아티팩트는 그냥 싱글 뎁스 카메라에서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아티팩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멀티플 센서가 같이 사용될 때 발생하는
아티팩트는 바로 이 간섭 아티팩트라고 하고, 결국 저희의 목표가 이런 멀티플 라이다 뎁스 카메라 시스템에서 발생한 간섭 데이터를 싱글 카메라 시스템에서 획득한 데이터처럼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기존의 싱글 카메라 시스템에서도 발생하는 센서 아티팩트는 보존을 하고 이 인터피어런스 아티팩트는 복원을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으로는 이런 서로 다른 유형의 아티팩트를 구분하고 이를 활용해 복원할 수 있는 정교한 모델이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이 간섭들을 구분을 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 데이터셋이 필요하다입니다. 네, 그래서 기여점으로는 이 앞서 설명드린 이런 아티팩트를 구분을 해서 이를 활용해 뎁스를 복원하는 드림이라는 모델을 제안을 했고, 또 이를 학습할 수 있는 뎁스 인터피어런스 데이터셋을 제안을 했다. 그리고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 이 드림 모델의 우수한 뎁스 복원 능력과 리얼타임 스피드까지 얻을 수 있었다입니다. 네, 다음은 문제 분석과 데이터셋 구성에 관한 파트인데요. 결국 저희의 목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라이다 뎁스 카메라가 여러 개 있는 시스템에서 획득한 이런 간섭이 발생한 뎁스 데이터를 싱글 라이다 뎁스 카메라 시스템에서 획득한 그런 데이터처럼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 먼저 저희는 뎁스 간섭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결국 이 라이다 뎁스 카메라가 TOF 방식처럼 인프라레드 시그널을 쏘고 받는 그런 액티브한 방식으로 뎁스를 추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원리는 TOF와 유사한데 큰 다른 점은 이 라이다 뎁스 카메라는 이런 식으로 정해진 레이저 스캔 트래젝토리를 따라 이동을 하면서 뎁스를 추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카메라의 그 인프라레드 시그널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간섭이 발생하게 되고, 이 간섭은 이 레이저 스캔 트래젝토리를 따라 그 간섭의 아티팩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이 아티팩트 유형의 정의인데요.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센서 아티팩트는 어떤 캡처 장비의 물리적인 한계나 그 센서의 물리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인밸리드한 뎁스 값으로 나타내는 아티팩트입니다. 그래서 이 아티팩트는 싱글 카메라 시스템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보존해야 하는 아티팩트, 즉 센서 아티팩트로 정의를 해주었고, 간섭 아티팩트는 멀티플 카메라 시스템에서만 나타나는 아티팩트로 저희는 이것을 복원해야만 하는 인터피어런스 아티팩트라고 정의를 해주었습니다. 네, 이 내용이 해당 내용이고요. 다음으로는 그 데이터셋, 뎁스 인터피어런스 데이터셋의 구성인데, 저희는 4가지의 서로 다른 카테고리의 오브젝트들, 그리고 5가지의 서로 다른 카메라 포즈에서 데이터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총 10개의 씬을 촬영을 해주었는데요.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랜덤으로 오브젝트를 골라서 랜덤으로 배열을 해서 처음에는 이 레퍼런스 카메라 한 대로 간섭이 없는 데이터를 획득을 해주었고, 추가적으로 그 간섭 카메라까지 같이 켜서 간섭이 있는 데이터를 획득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먼저 획득을 한 후 추가적으로 나중에 학습에 사용하기 위한 GT 데이터들을 획득을 해주었습니다. GT 데이터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GT 뎁스 데이터, 그리고 인터피어런스 아티팩트 마스크, 센서 아티팩트 마스크를 만들어 주었고, 이 데이터 획득과 GT 데이터 처리는 논문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메소드입니다. 저희는 뎁스 레스토레이션 위드 인터피어런스 미티게이션이라는 드림이라는 모델을 제안을 했는데요. 크게 보시면 유퍼넷 기반의 구조를 활용을 했고, 공유 인코더와 마스크 디코더, 뎁스 디코더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내용은 먼저 마스크를 예측을 하고 그 예측된 마스크를 활용해 뎁스를 복원하는, 줄여서 매직이라는 모듈이 있고,
추가적으로 어떤 풀 레졸루션을 고려를 해주어서 어떤 파인한 텍스처들의 보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는 하프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매직 모듈은 먼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아티팩트를 두 가지로 나눴기 때문에 이 센서 아티팩트와 간섭 아티팩트를 먼저 예측을 해서 이 예측된 마스크를 활용해 뎁스를 복원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모듈이 이 마스크 가이디드 인터피어런스 코렉션이라는 모듈이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의 목표인 이 센서 아티팩트는 보존하고 간섭 아티팩트는 복원하면서 이 간섭 뎁스를 복원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하프 모듈은 어쨌든 이 공유 인코더가 결국 다운샘플링을 된 피처들을 결국 주기 때문에 이 다운샘플링 과정에서 어떤 스페셜한 디테일들의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레스블럭과 CBAM을 활용해 CBAM을 활용해서 풀 레졸루션의 피처를 제공을 해서 어떤 엣지나 파인 텍스처를 좀 더 보존하고 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하는 하프 모듈을 구성을 했습니다. 로스 함수는 먼저 뎁스 복원을 위한 함수로는 너드레인이라는 디레이닝 방식에서 가져온 로스를 그대로 활용을 했고, 추가적으로 마스크 복원에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로스는 이 뎁스 로스와 마스크 로스를 합친 로스가 되겠고요. 네, 다음은 실험입니다. 저희는 언신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처음에 데이터셋을 촬영을 할 때 카테고리별로 10개씩 10개의 씬을 촬영을 했기 때문에 6대 2대 2의 비율로 서로 다른 씬으로 구성을 해서 언신 테스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성능 평가입니다. 저희는 기존에 존재하는 4가지 이미지 복원 방식 모듈들과 비교를 했고, 드림이 다른 이미지 복원 모델들과 비교해 모든 지표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냈습니다. 여기서 아티팩트 RMSE, 아티팩트 MA 같이 아티팩트가 붙어 있는 내용들은 결국 저희가 GT 마스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티팩트에 해당하는 픽셀들만을 가지고 RMSE와 MA를 계산을 한 거를 아티팩트 RMSE, 아티팩트 MA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어떤 아키텍처, 저희가 아티팩트를 구분하고 이를 활용해서 뎁스를 복원하는 그런 아키텍처적인 장점을 추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이 마스크 가이드 없는 드림 모델과 비교를 추가적으로 수행을 했었고, 이때도 저희 모델이 모든 지표에서 성능이 더 높은 것을 보아서 이런 간섭 뎁스 데이터의 좋은 복원 성능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너드레인이 저희 드림 모델과 가장 성능이 유사했던 모델인데, 이와 비교해서도 런타임에서도 상당히 저희께 33프레임 정도가 나와서 리얼타임에도 좀 적합한 모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퀄리티 결과를 보더라도 저희 모델이 이런 GT와 비교했을 때 가장 유사하게 복원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3D 결과로도 이런 식으로 간섭이 있을 때도 GT와 유사하게 복원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험으로는 어려운 상황에서의 성능 평가인데, 이때는 2가지 시나리오에서 추가적인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기존에는 간섭 카메라가 하나만 있었다면, 이번엔 간섭 카메라를 하나를 더 추가해서 어떤 간섭이 증가되는 그런 어려운 시나리오를 구성을 했고, 그 다음으로는 다른 종류의 카메라, 에이저 키네틱 디케이라는 다른 종류의 카메라가 있을 때 간섭 시나리오 상황을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봤을 때는 MA 지표에서는 드림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RMSE에서는 너드레인이 제일 좋았지만,
비교할 만한 성능을 보였고, 추가적으로 앞선 테이블 1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리얼타임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 모델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뎁스를 복원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퀄리티 결과를 봤을 때도 이런 간섭이 증가한 상황에서도 저희 모델이 GT와 가장 유사하게 복원을 했다 해서 이렇게 간섭이 증가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 드림 모델이 뎁스를 효과적으로 복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종류의 카메라를 사용했을 때 이 키넥트 DK가 뎁스를 추정을 할 때 9번의 인프라레드 시그널을 쏘고 받는 식으로 뎁스를 추정을 하게 돼서 이 레이저 스캔 트래젝토리가 이게 9개의 줄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이 간섭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카메라가 2개가 있는 상황이어서 이 라인이 최대 18개까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다른 종류의 카메라가 간섭이 발생했을 때도 저희 모델이 GT와 유사하게 뎁스를 복원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저희 모델이 결국 다른 종류의 아티팩트, 센서 아티팩트와 인터피어런스 아티팩트를 구분을 해서 그 구분된 아티팩트를 활용해 뎁스를 복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티팩트를 나눠서 구분하는 것이 뎁스 복원에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에블레이션을 통해서 분석을 해봤고요. 그래서 5가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티팩트를 예측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센서 아티팩트만 예측해서 활용하고 인터피어런스 아티팩트만 예측해서 활용하고, 네 번째는 센서와 인터피어런스를 합쳐서 예측을 해서 그걸 활용하고, 5번째는 저희 방식인 센서와 인터피어런스를 구분해서 예측을 하고 이를 활용하는 그런 5가지의 모델들과 비교를 해봤고, 그 결과는 저희의 방식인 센서와 인터피어런스를 구분해서 하는 그 방식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퀄리티적인 결과이고요. 두 번째 에블레이션은 저희의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모듈이 마스크 가이디드를 해서 뎁스를 복원하는 매직 모듈과 풀 레졸루션을 고려해서 좀 더 파인한 텍스처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하프 모듈, 이 2가지 모듈을 중점적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모듈들을 사용했을 때 뎁스 복원 효과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2가지 모듈을 같이 활용하는 경우가 가장 좋은 뎁스 복원 성능을 냈고, 추가적으로 뎁스 퀄리티 결과에서도 GT와 가장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실험은 이렇게 복원된 뎁스를 활용을 해서 포즈 추정에 응용하는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포즈 추정에 사용된 모델은 파운데이션 포즈라는 모델인데, 이 파운데이션 포즈가 결국 뎁스를 인풋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각 모델들을 통해 복원한 뎁스를 활용해서 포즈 추정 성능을 비교를 했고요. 이때는 간섭이 그대로 있는 인풋 뎁스와 그리고 저희 모델들과 가장 런타임이 비슷했던 M3Snet, 그리고 성능이 가장 유사했던 너드레인과 비교를 해봤고, 이때도 포즈 추정 에러가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었고, GT 바운딩 박스와도 가장 잘 겹쳐 있는 것을 보아서 복원된 드림 모델이 뎁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잘 복원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이런 멀티플 라이더 뎁스 카메라 시스템에서 싱글 카메라에서 얻은 뎁스처럼 복원을 하기 위해서 드림이라는 모델을 제안을 했고, 또 이 드림을 학습할 수 있도록 이 뎁스 인터피어런스 데이터셋을 제공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실험들로 이 드림의 우수한 뎁스 복원 능력을 입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계로는 결국 이게 LOE로, 인텔리얼 센스 LOE로라는 좀 제한된 라이더 뎁스 카메라를 사용을 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퓨처워크로는 좀 더 확장된 범위의 라이더 뎁스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퓨처워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